지난 10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3월 1일까지 하는 유럽의 대가문 합스부르크의 수집품 전시회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역사와 예술이라니 이런 거에 환장하는 저와 블린 씨는 안 가볼 수가 없었는데 말이죠. 어떠셨나요? 반짝이는 게 많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잘 갖고 싶어요. 반짝이는 것만 본 거예요? 네. 꼼꼼히 둘러보니까 2시간은 꼬박 걸리던데 단순히 초상화만 잔뜩 있는 것도 아니고 갑옷 같은 다양한 역사적 유물들이 있어서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료로 꼽히는 유물이나 그림 외에도 수많은 수집품이 있으니 아직 안 가본 분이 계시다면 사전에 합스부르크 가문과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고 가시면 훨씬 재미있으리라 생각해 이렇게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전시회 제목이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이죠. 그만큼 합스부르크는 아주 오랫동안 유럽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한 엄청난 가문인데 포스터마다 꼭 이 여자아이 그림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시회에서도 만나볼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스페인 왕이었던 펠리페 4세의 조카이자 15살의 어린 나이에 오스트리아의 레오폴드 1세와 결혼한 마르게리타 테레사 왕녀이며 그녀가 5살경일 때 그려진 초상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계속된 임신과 유산으로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어 22세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합스부르크는 처음엔 스위스의 작은 가문에서 시작했습니다. 11에서 12세기를 거치며 스위스 북부의 여러 성을 건설하며 건실한 가문으로 성장했는데 진짜 황금기의 시작은 루돌프 1세부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독일 지역에 해당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처음엔 로마 교황이 임명하다가 제국을 구성하는 여러 국가의 선제후가 황제를 선출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국가의 이미지도 있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황권을 대대로 세습하는 제국은 아니었죠. 1250년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은 20년간 황제가 없었습니다. 황제라는 자리가 주는 큰 권력이 있다 보니 선제후들은 너무 큰 가문에서 황제를 배출시키기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1273년 당시 변방에 있던 합스부르크 백작인 루돌프 1세를 황제로 선출했는데 그에겐 갑작스럽게 떡이 떨어진 셈이었습니다. 루돌프 1세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토와 세력을 꾸준히 키워나가던 재능 있는 군주였습니다. 그는 황제가 되자마자 선제후들과 자신의 딸을 차례로 결혼시키며 정략 결혼을 통해 권력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선제후 중 하나였던 보헤미아의 왕 오토카르 2세는 자신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고자 온갖 노력을 했던 인물로 루돌프 1세가 황제에 오른 걸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보헤미아를 비롯해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전 왕을 배출했던 슈타우펜 왕가의 상속지 등 여러 영토를 복속시키며 꽤 큰 영지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끝끝내 선제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거스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1278년 디른크루트 전투에서 오토카르 2세는 루돌프 1세의 기사단에 대패하며 합스부르크 왕가의 유일한 반대 세력이 제거되었고 유럽 전역에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합스부르크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합스부르크 왕가는 변방 지역이 아닌 도나우로 활동 무대를 옮겼고 1차 세계대전까지 살아남았던 오스트리아 왕실이 탄생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합스부르크를 이끈 왕과 가문 리더를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 굵직한 인물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가장 유능한 가문의 리더로 꼽히는 막시밀리안 1세부터 합스부르크의 세력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리 유능하지 못했던 탓에 합스부르크 가문은 여러 선제후에게 견제를 당하고 제국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다만 1477년 막시밀리안을 부르근트 공작의 딸과 혼인시키는 일 하나만큼은 성공시켰습니다. 부르근트의 카를 공작은 아들이 없었고 유일한 딸 하나만 남기고 전쟁에서 죽었기에 부르근트 공국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프리드리히 3세에 이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자리에 오른 막시밀리안은 자신의 결혼을 포함해 3대에 걸쳐 정략 결혼을 추진해 강대한 합스부르크 제국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막시밀리안과 결혼한 부르근트의 마리아는 가장 부유한 상속녀이기도 하여 경제적 버팀목이 되었고 이어서 1496년 막시밀리안 1세의 아들 필리프와 딸 마르게리타는 스페인 왕가와 이중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르게리타와 결혼한 후왕은 곧 사망하여 그 권리는 후왕의 여동생인 후아나가 받게 되었고 후아나와 결혼했던 필리프가 그 권리를 대신해 스페인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스페인 제국마저 합스부르크 왕가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1471년 보헤미아 의회는 홀란드 야겔론 왕가의 블라디슬라프 2세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후 1490년 후손 없이 왕이 사망한 헝가리 지역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였던 막시밀리안 1세는 보헤미아의 위협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왕가는 협정을 통해 블라디슬라프 2세가 헝가리 왕을 하되 야겔론 왕가의 혈통이 단절되면 합스
합스부르크 왕가가 보헤미아와 헝가리 왕이 모두 계승하기로 합의합니다. 이후 1506년 합스부르크와 야겔론 왕가는 막시밀리안 1세의 손녀와 블라디슬라프 2세의 아들과 결혼하는 데 합의하고 이후 1515년엔 막시밀리안의 손자와 블라디슬라프의 딸이 결혼하는 데까지 합의했습니다. 이후 1526년 보헤미아 헝가리의 왕이 후사 없이 사망해 이 지역까지 합스부르크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잘 설계한 정략 결혼과 정치 수완이 큰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엔 큰 운도 따라주었습니다. 매번 다른 큰 왕가의 영지를 얻게 될 땐 합스부르크에겐 아주 다행스럽게도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왕이 죽는 이변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 결과로 합스부르크 가문은 계속해서 커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첫 여성 리더였던 오스트리아의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실질적인 권력이었던 마리아 테레지아나, 합스부르크를 주걱턱으로 유명하게 만든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의 근친혼 이야기,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결혼한 마리 앙투아네트 등 오랜 역사의 합스부르크 가문엔 위대한 인물도 비극적인 이야기도 모든 유럽의 역사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번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회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그 역사 자체보다는 그들의 수집의 역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전시품이 있는지 굳이 공부하고 갈 필요도 없고요. 다만 합스부르크 가문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커졌는지 아주 간단하게만이라도 알고 가면 더욱 이해되는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해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카블리론에서는 영국과 중동 역사에 이어서 유럽의 역사도 다룰 예정이니 합스부르크 가문은 다음 기회에 더욱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가무샤머니게 다음 것도 봐주시오. 이렇게 성의 없이 말해요. 피곤하니까. 왜 피곤하세요? 잠을 못 자서요. 지금부터 이랬는데요.